안녕하세요. 미용 기능장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미용장 스킵을 할 거고요. 미용장 마스터 책자의 406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문제 요구사항. 프론트는 왼쪽 사이드 파트를 파팅하여 세이프 한 단, 웨이브 2단을 한 후 리버스 방향의 스탠드업 컬 5개의 핀컬을 완성하고 하단은 포워드 방향의 리프트 컬로 5개를 완성하시오. 후두부는 오른쪽에서부터 세이프 한 단을 만들고 웨이브 2단, 핀컬 2단을 도면과 같이 조화롭게 완성하시오. 각 롤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시오. 웨이브와 핀컬의 방향은 도면과 같이 하시오. 일치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이프 한 단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세이프는 웨이브와 같아요. 웨이브가 세이프다 라고는 말은 못해도 세이프가 웨이브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 한 단, 웨이브 2단이라는 얘기는 웨이브 3단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왼쪽 가르마를 하고요. 왼쪽 가르마를 하고 그 왼쪽 가르마에 따라서 웨이브를 하고 진행을 할 건데요. 약액을 바를 때 저렇게 거품이 날 수가 있어요. 거품이 나는 이유는 안에 이제 린스기가 있는 게 있다던가 샴푸할 때 린스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액 자체에 그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제품이 섞였을 경우에 거품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런 거품을 다 드러내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거품이 이제 두 발에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이쁘게 되지 않으니까 거품은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다 걷어내시고 이제 뒤쪽도 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후두부 쪽에도 왼쪽에서부터 세이프 한 단을 만들고 웨이브 2단, 핀컬 2단을 도면과 같이 조화롭게 완성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건데, 일단 도면상에 보면은 후두부에 라운딩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라운딩 해서 등분을 파팅을 했고요. 파팅 후에 지금 조금 덜 된 부분에 다시금 파팅하고 있어요. 자, 핑클핀을 하나 꽂아 둘 거고요. 프론트 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빗질을 여기 처음부터 세이프단부터 C컬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부터 C컬을 내려고 하기보다 손을 깨끗하게 수분감만, 왼손에 수분감만 주고요. 오른손에 있는 빗의 그 거품들이랑 약액들은 다 걷어내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걷어내는 느낌으로 끝까지 빗질을 해서 놓아 두시고요. 일자 같은 느낌으로 오다가 니은 같은 느낌으로 해주세요. 니은. 그러니까 C를 만들기보다는 니은 이런 느낌으로. C가 아닙니다. 첫 단부터 너무 C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첫 단부터 너무 C를 하려고 들지 말고, 그다음에 끝까지 빗질을 하고, 그리고 검지와 중지를 벌려 놓으세요. 사이가 약간 떠져 있죠. 저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가 떠져 있어야지 좀 더 통통한 리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젤을 걷어내고 있죠. 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걷어내야 돼요. 자, 다시 중지, 검지를 할 때 통통하게 만들려면 두 개를 너무 꼭 붙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웨이브를 살짝, 앞으로 동그랗게 웨이브를 살짝 뺐죠. 그리고 다시금 커브를 돌려서 진행을 하면 돼요. (1.5cm) 정도가 앞으로 튀어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안 되고요. 1.5cm 정도가 앞으로 조금만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면서 후대각 느낌이 나도록, 전대각 느낌이 아닌 후대각 느낌이 나도록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항상 리치를 할 때는 검지와 중지가 너무 붙지 않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자, 저기는 소금기가 있는 수건 부분이에요. 한쪽은 마른 수건이고요. 소금기가 있는 부분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탠드업 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스탠드업 컬을 할 건데, 스탠드업 컬을 바로 하기보다 제가 지금 누드로 스탠드업 컬을 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고 있죠. 자, 저렇게 해야지 누드로 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진행할 건 아니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롤을 하기보다 하단에 후두부 쪽에 오른쪽에서부터 세이프 한 단을 만들고 웨이브 두 단을, 핑컬 두 단을 도면과 같이 조화롭게 하는 거를 진행할 건데, 여기서도 첫 시작하는 세이프 단은 너무 C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니은에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세요. 두피가 하얗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두피가 다 덮여져 보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피가 다 보여지기보다는 두피가 보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빗질을 바로 나의 몸 바로 앞으로 빗질을 해서 C를 만들어 주세요. 리치가 잘 안 살 경우에는 지금처럼 하셔도 되는데, 그게 빗자국이 나지 않도록 진행하셔야 되고요. 숨이 조금 덜 죽은 부분들도 한 번 더 눌러 주셔서 진행하시고, 그래도 안 죽었다 싶으면 젤을 조금만 발라서 누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젤 판매 부분이 조금 그래서 요즘에는 아모스 젤도 시험장에 들고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모스 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쓰지 말자 주의거든요. 아모스 젤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을 하시는데, 아모스 젤 쓸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두피에 눕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눕힐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통통하게 리치를 만들려고 할 때 리치가 잘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쓰는 초록젤, 핑거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웨이브를 할 때는 빗살의 큰 쪽 부분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하시고요. 엄지 말고 검지와 중지가 사이가 떠져 있어야지 웨이브를 리치를 넣었을 때 잘 넣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그리고 하얀 거품이 있는 거는 다 닦아내셔야 돼요. 자, 빗질 저렇게 모발이 조금 없을 경우에는 빗질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세요. 본인 앞쪽으로, 나의 몸 앞쪽으로 그대로 내려오셔야지 웨이브가 더 잘 됩니다. 억지로 C커브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숱이 없을 경우엔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숱이 없어도 두피에 착 붙는 듯한 느낌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숱이 없을 때도 잘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다 엄지로 검지로 가려주듯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C커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C커브도 안 되고 두피도 보여지게 돼요. 자, 얇게 포를 뜨듯이 얇게 해서 커브를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세워서 많은 경우에는 롤 자체가 핑컬핀 자체가 제가 이제 얇게 점여져 있는 솜이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처럼 너무 얇으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초록색 젤이 묻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금 두피에 제가 비비는 거 봤죠? 핑클핀으로 살짝 비비듯이 해서 두피에 끼워 넣으면 되고요. 파지가, 솜의 파지가 너무 얇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적당히 얇으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조금 얇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두 개의 장점은 잘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살짝 두껍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얇으니까 튀어오르진 않거든요. 그냥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핀 안 꽂아도 잘 앉아 있어요. 잘 앉아 있기 때문에 두피에 플랫하게 잘 앉아져 있어서 괜찮은데, 자, 두피에 핑클핀 꽂을 때는 하나의 핑클핀과 하나의 핑클 머리, 그게 일직경식 핑클 머리 일직경식 진행되어지면 되고요. 파지를 대기 전에 이미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머리카락이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 파지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파지에 구멍이 나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구멍이 나져 있으니까 저걸 조금 가렸죠. 네, 안 됩니다. 구멍이 나면. 다시 한번 할게요. 구멍 나면 안 되니까. 별로 안 이뻐요, 구멍 나면. 머리카락이 적어도, 머리카락 끝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끝이 조금밖에 없죠. 그리고 파지도 지금 좀 늘어지는 파지예요. 파지도 NG죠. 하지만 잘 해야 되겠죠. 늘어지는 쪽으로 파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 설사 늘어지는 파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핑클핀을 꽂을 때 구멍이 너무 벌려져 있으면 안 되고요. 핑클핀 꽂을 때도 한 번, 두 번 몸을 틀어서 해보시고 눌러보시고 핑클을 꽂으셔야 됩니다. 구멍이 나오면 안 돼요. 자, 하면서 옆에 건들게 되면 그거를 조금 넣어주세요. 왜냐니까 모발이 끝이 조금 짧게 되어 있을 경우에 모발이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줘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핑커를 넣을 때도 구멍 안에 넣으면서 한 번씩 틀어서 두피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한 번씩 틀어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옮겨 타기거든요. 지금 제가 손으로 흔들어 주잖아요. 저렇게 옮겨 타야지 핑클 핀이 그대로 잘 서 있어요. 옮겨 타는 느낌으로 안 하면 핑클이 흘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워져 있는 느낌이거나 사선일 경우에, 핑클들이 세워져 있는 느낌이거나 사선일 경우에 저렇게 약간 살짝 흔들어 주지 않으면 핑클이 눌러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두피에서 떠져 있는 느낌이 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렇게 핑클 자체가 저렇게 핑클 핀을 꼽지 않아도 눌러져 있는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핑클 핀을 꽂아야 되겠죠. 자, 하면서도
그 다음 핑컬 내지는 웨이브를 하기 좋도록 머리카락을 돌려놓고 돌리거나 눌러주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두피에 눌러져 있어야지 얘네가 더더욱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눌렀죠. 저렇게 누르고 손을 떼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50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모발도 500원짜리 동전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 자리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파지도 너무 두껍지 않은 파지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와인딩 할 때도 그 500원짜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하셔야지, 자기 자리에 앉아야지 핑컬핀을 꼽지 않아도 그대로 있어요. 저렇게 사선으로 버티칼로 가거나 수직으로 갈 경우에 수직으로 이렇게 핑컬을 놓게 되면 대체적으로 핑컬핀 두께 때문에 머리 부분 때문에 흘러내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려면 핑컬핀을 꽂을 때 수직 수평을 잘 이용하시고 잘 흔들어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전에 이미 이 핑컬들이 두피에서 딱 붙어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옆에 또 웨이브를 할 건데요. 반리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핑컬을 한번 돌리고 나면 머리카락들이 많이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랐을 경우도 있고요. 그럼 물을 바로 뿌리거나 하면 앞에 핑컬들이 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살짝 내지는 아모스젤을 살짝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때. 자, 빗질을 할 때 그냥 살짝 옆으로만 가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빗으로 눌러줘야죠. 살짝만 옆으로 보내세요. 살짝만.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C를 많이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시고 조금만 C인 듯 아닌 듯 그런 느낌만 주고 바로 나의 앞으로 그 자리 그 모발 그대로 앞으로 가도록만 해놓고요. 빗으로 눌러줍니다. 리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반리치를. 자, 리치 만들어 주고 그대로 앞으로 나오도록 두피에 딱 눌러진 느낌이 들도록 해놓고 난 다음 리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두피에 꾹꾹 눌러야 돼요. 꾹꾹. 두피에 꾹꾹 눌러서 그 다음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리치를 만듭니다. 조금 전은 사선에 가까웠다면 얘는 수직에 가깝죠. 얘는 수직에 가까운데 간혹 가다가 빗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빗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러진 빗을 이용하면 좀 더 수직 패턴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쯤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3분의 1쯤 부러진 아이는 버리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쯤 부러졌다거나 그런 빗들은 버리지 마시고 수직 패턴이나 사선 패턴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세요. 조금 전에 방금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 받다 보니까 말이 또 꼬였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버리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냥 그대로 원래 빗대로 진행을 해서 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대략 개수가 핑컬의 개수가 6개예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6개고 하단에 지금 왼쪽 하단에 왼쪽 사이드의 하단에 있는 아이랑은 핑컬의 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핑컬의 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걔랑은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아이랑은 분리를 하시고 6개를 할 건데요. 이게 수직으로 놓여진 듯 하지만 원래 두피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사선이잖아요. 그 사선과 수직의 그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항상 핑컬을 할 때는 먼저 500원짜리 동전 느낌으로 두피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신 후에, 자, 지금의 파지는 살짝 두꺼워요. 지금 파지는 두꺼운데 두꺼워도 물론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얇게 했든 두껍게 했든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얇아야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패턴이나 사선 패턴은 좀 더 잘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할게요. 하면서 두피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둥글게 만들고,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핑컬에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항상 눌러 주셔야 돼요. 핑컬에 더덜거리는 부분도 손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멍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 정도 구멍은 괜찮아요. 왜냐니까 거기는 핑컬 핀이 꽂힐 자리니까. 핑컬 핀은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흔들고, 그리고 핑컬에 한 직경씩, 그 핑컬 머리 부분에 한 직경씩 내려오도록 진행하시면 되죠. 자, 또 한번 누르고 돌리고 모발 끝에 약액을 빼내고, 자, 지금은 좀 적당히 얇은데요. 조금 모양새가 좀 이쁘게 오려진 부분이 아니고 좀 늘어지고, 하지만 얇기는 좋았어요. 얇기는 좋았고, 돌려서 눌러서 저 누른 아이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직, 수평 흔들었을 때 아무 문제 없도록. 근데 그 핑컬 핀은 약간 라운드 되는 듯한 느낌에 돼야죠. 그래야지 핑컬 핀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두상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두상이 둥근 만큼 누누이 얘기하지만 퍼머에서도 마찬가지, 스킵에서도 마찬가지, 둥근 느낌이 나니까 둥글게. 왜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있다고 했듯이 그거와 같아요. 자, 머리카락 떼내니까 또 흘러나오죠. 눌러야 되죠. 누르고 돌려주고, 자, 누르고 머리카락 끝부분 약액 떼내고요. 약액 떼내고, 자, 실제로 이제 스킵을 한다거나 업스타일을 한다거나 퍼머를 한다거나 분량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은데 하나의 스킵에 대한 문제는 하나만 공부를 해도, 내지는 업스타일에 대한 문제는 하나만 업스타일 공부를 해도, 퍼머도 하나만 공부를 해도 기초만 탄탄히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품을 하려고 하기보다 한 작품을 들고 그냥 매일 하세요.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작품 올려놓기는 하지만 이 여러 작품을 다 하고 시험을 치러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보다 한 작품을 완벽히 하겠다.
한 작품만이라도 완벽히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면, 그 한 작품을 잘하면 다음 작품들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킵 같은 경우는 핑컬 하나는 내가 멋지게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핑컬이라 하더라도 수직 패턴이든 사선 패턴의 핑컬을 멋지게 한번 돌려보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거기에 임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직으로 내려온 핑컬들이나 사선의 핑컬의 그 핑컬 머리들이 일률적인 거 보여졌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셋드롤을 마는데 셋드롤이 큰 걸로 대자로 말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거에서 제가 중자로 한번 말아 볼 거거든요. 대자로 말아도 되고 중자로 말아도 되는데, 이게 모발이 지금 한 7cm, 조금 긴 거는 한 9cm 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좀 짧게 자른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대자도 중자도 잘 말려요. 결론은 뭐냐면 대자 같은 경우는 3cm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3cm가 넘어가니까 3cm 곱하기 3.14 원주율 계산하면 9cm가 넘어가서 10cm 정도는 최소 돼야지, 내지는 11cm, 12cm는 돼야지 이게 한 바퀴 반은, 한 바퀴는 돌 건데, 그럼 한 바퀴 반 정도 돌려면 한 14cm 정도가 돼야지 한 바퀴 반이 돈단 말이에요. 근데 9cm, 그러니까 9cm의 반 이렇게 되니까 14cm 정도는 13cm 정도가 돼야지 한 바퀴 반을 도는데, 얘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할 수 있죠. 한 바퀴만 돌아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바퀴만 돌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잘라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너무 짧게 잘랐다, 그렇지만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소를 나누어라 하는 것도 아니면, 대자로 보였는데 내가 너무 짧게 잘랐다 싶으면 중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수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기침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대자를 넣으세요 라는 뭐 문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자를 넣으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그 문구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셋드롤을 말 때 왼손은 물기가 있는데 오른손은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왼손을 이렇게 폈다가 주먹 졌다가 했잖아요. 왼손에는 물기가 살짝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에는 물기가 없어도 돼요. 자,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들어 올려 봤는데 조금 짧아서, 자, 그러면 얘가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어때요? 확장 원형식으로 되겠죠. 확장 원형식으로 아랫부분이 조금 넓고 윗부분이 조금 좁고, 와인딩 자체가 확장 원형 되듯이 와인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놓아져야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자, 길이가 짧아도 롤을 8개를 놓을 수가 있죠. 8개 놓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두피 각에서 들어서 앞에 롤보다 살짝 앞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 자리에 놓여지면 돼요. 제자리에 딱 놓으면 실제로 사실은
핀을 꼽지 않아도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자리에 안 놓은 것 같죠? 약간 밀려서 내려왔다, 그죠? 자, 실제로 제자리에 꽂으면 안 내려옵니다. 자, 위쪽이 좁아들고 아래쪽이 넓어지는 확장 원형으로 놓고 있습니다. 저쪽 게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일단 넘어가고, 마음에 안 들지만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커트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커트를 할 때, 아이고야 걸렸군요. 커트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또 저렇게 걸릴 수도 있죠. 저처럼 걸릴 수가 있는데 잘 마음을 가다듬고 잘 눌러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 부분의 기장을 길게 자르세요. 최소 14에서 16 정도로 잘라 놓으시면 조금 안전빵이에요. 길이가 너무 짧단 말이에요. 저는 9c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머리가. 근데 사실은 웨이브를 돌리기에는 9cm 정도가 좋거든요. 웨이브가 잘 나와져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혹시 만약에 가발이 많이 있으면 9cm 내지는 10cm도 잘라보고 시험장에 갖고 가는 게 뭐 13cm도 잘라보고 하시면 좋은데 가발이 뭐 숨죽인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스킵하면 한 11cm 정도 잘라서 진행을 하겠죠. 자, 지금은 대자 롤로 놓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지만 넘어갈게요. 길이가 짧아서 그런 걸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서 스탠드업 컬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스탠드업 컬은 스탠드업 컬인데 어느 쪽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세요. 열린 컬이 어느 쪽인지, 닫힌 컬이 어느 쪽인지. 자, 열린 컬 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열린 컬에서 시작을 하면서 핀컬핀을 꽂을 거예요. 자, 핀컬핀을 꽂을 때 잘 설 수 있도록 핀컬핀이 각도가 지금 약간 서 있는 듯한 각도로 되죠.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핀컬핀을 꽂아 주세요. 잘 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려오지 않도록 두피에 눌러서 리치가 내려오면 안 돼요. 리치가 내려오지 않도록 두피에 눌러서 진행을 하고 스탠드업 컬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얘는 리버스죠, 리버스. 자, 스탠드업 컬을
놓고요. 자, 잘 있도록 스탠드업 컬이 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세 번째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조금 얇은 건데 얇은 아이들이 저렇게 스탠드업, 리버스 스탠드업을 했을 때 조금 잘 있어요.